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에 올랐습니다. 경상남도는 2024년 국가항공산업단지가 들어설 진주, 또 사천시와 함께 9천억 원 규모의 발전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경남이 위성 특화 지구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전남이 이제 발사체, 경남이 위성, 이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아니지만 단일 후보지로 꼽혀 유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의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 중심으로 이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가 있을 걸로. 경상남도는 2024년 국가항공산업단지가 들어설 진주, 사천시와 함께 9천억 원 규모의 위성 특화지구 발전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 인증과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할 거점 시설인 위성제조 혁신타운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 시험센터 확장을 핵심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화지구의 위성 분야 기업과 연구 인력을 한데 모아 지속 가능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위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학생들이 석박사 인력들이 다수 이제 배출돼야 될 부분들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 또는 지자체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클러스터 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후보 지역과 협의한 뒤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쯤 최종 사업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여기에다 항공우주산업 정부 전담 조직이 될 항공우주청까지 들어서면 경남은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항공우주 산업 분야 사업체 수는 90여 개, 전국 62%를 차지합니다. 매출액과 종사자 기준으로 봐도 전국 70%를 경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위성 특화지구로 경남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항공우주산업 정부 전담 조직이 될 항공우주청까지 들어서면 경남은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는 국정과제에도 명시됐습니다. 진주 정천과 사천 축동을 걸쳐 2024년 완공 예정인 국가항공산업단지와 2030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토대로 항공우주청까지 들어설 경우 지역의 약점인 연구기능 강화까지 이끌 수 있어 산업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앞당겨 항공우주청 조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내려와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주 여건의 작업을 지금 현재 2030년 전망되는 항공우주 시장 규모는 약 2천조 원.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 7번째 발사체 개발 국가가 됐지만 바로 앞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10년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유망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지금 선택된 것이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된 것은 아니다. 돌려 이야기하면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정부가 2027년까지 6,800억 원을 투입해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하겠다고 한 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경남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활동 여건을 지원하고 연구와 교육, 정주 기능을 갖춰 인재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에너지 갈등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업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고 수도권까지 보내는 부담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SNS, 동영상 실시간 재생과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코로나19 확산 뒤 막대한 데이터 사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을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입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는 2000년 53개에서 2020년 156개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2029년까지 새로 지어질 센터는 193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국감 자료를 보면 건립 예정인 데이터 센터 193곳이 신청한 전기 계약 용량은 14.7기가와트로 신고리 4호기급 원전 11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 데다 열을 식혀줄 냉방 시설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데이터 센터의 60%가량은 수도권에 있는 데다 새로 지을 센터들도 94%가 수도권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이고요. 고객하고의 접근성.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이제 대처가 가능해야 되는데 AS 그 업체라든지 인력 같은 부분에서의 편의성 부분도. 반도체 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25개 제조업종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 업종이 전체 제조업 사용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전기를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수원과 화성, 평택, 충남 아산,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과 용인, 충북 청주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력 사용량도 비수도권과 달리 경기도만 압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개통 인프라 구축에 쓴 비용만 지난 11년 동안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개통 인프라 구축 비용은 전기 생산 원가에 고스란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지역과 상관없이 원가를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비수도권 전기 소비자들은 수도권으로의 성전 비용까지 포함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발전 시설과의 거리나 전력 자급률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을 책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금 부담을 낮추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지역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과 송배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 지역의 전기요금과는 차별요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방과 농촌 지역에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그 업체들이 입지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송배전 손실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도달하는 거잖아요. 100의 에너지를 넣어서 발전한다 그러면 한 35%뿐이 도달을 안 해요. 서울에 올 때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분산 발전이나 이런 쪽 이제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춘천시는 소양강 수열 발전을 활용해 전력 자급률을 높인 데이터 센터 밀집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경남 지역 어제부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륙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까지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지리산 부근으로는 앞으로 20에서 50mm, 지리산 부근을 제외한 경남 지역으로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고온다습한 공기로 인해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경남 지역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입되는 많은 수증기로 습도가 높아서 오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으로 상당히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는 29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25도 내외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남해상으로는 오늘 돌풍과 천둥 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남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너울도 일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지방선거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 286억 7천만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경남 지역 후보자는 모두 534명으로 15% 이상 득표한 전액 보전은 470여 명, 50% 보전은 50여 명입니다. 경남지사 후보의 경우 박완수, 양문석 2명에게 모두 30억 3천여만 원이, 교육감 후보 박종훈, 김상권 2명에게는 합쳐서 33억 9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업체 등에 대해 상반기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 사항 206건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적발 사항 가운데는 운수 종사자 보수 교육 미이수 등 관리 미흡 50건, 차량 운행 기록계 미제출 1건, 운행 기록계 관리 미흡과 운전 자격증명 미개시 등 138건이 포함됐습니다. 경남도는 차량 타이어 마모 기준 도달 등 차량 안전과 관련된 17건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한 진해구 석동정수장의 내부 생산 과정에서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나흘 연속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정집에 공급되기 전인 정수지와 배수지에서는 열흘 넘게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급속 여과지와 활성탄 여과지 역세척과 이물질 제거를 위한 이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이 반발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